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NH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오늘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했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에 좌우됩니다.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과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NH투자증권은 증권사, 즉 금융사로 매매업, 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일임업 등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나무라는 증권 플랫폼도 운영 중에 있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요 내용이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고,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를 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죠. 사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세부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금융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다음 달인 5월에 2차 세미나에서 6월 중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다라고 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 수립, 그리고 이행, 평가, 소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또 매년 우수 기업에게 표창까지 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기업들 공시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실제 지수 개발은 3분기에 완료가 되고, 공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 이 내년부터 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멀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알맹이가 없다라면서 정부 측 입장을 좀 반대했던 입장이었죠. 민주당 측은 이 소액 주주 권익을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반대가 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를 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할 거다라고 밝히면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 소득세 부담 경감은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단 민주당도 이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 정부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 마저. 차트 NH투자증권의 차트를 보시면 일단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금융사이기 때문에 금융 테마 형성과 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냈었죠. 이 최근 2월 달부터 앞서 말씀드린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는데,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쏟아졌었죠.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이 60일 이평선과 심리선이 20일 이평선 살짝 돌파해준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20일 이평선 부근이 지지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오는지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지라인 이탈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는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자면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금일 흐름 기관에서 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연기금에서 약 14억 원어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연기금이 지금 대부분 뭐 증권사, 은행, 뭐 보험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업 밸류업 정책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된 금융주 이렇게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금투와 보험에서 지금 매수세가 아직 한 달 사이에 남아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 부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